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헤이 부동산 법률 TV 이택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종중부동산 개인 명의로 등기해 놓으면 불안한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해 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지요. 이 경우 실소유자를 명의신탁자, 이름만 빌려준 등기상의 명의자를 명의수탁자라고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고, 명의신탁을 하면 명의신탁자는 물론 명의수탁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일로 처벌을 받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해도 좋다고 하는 세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종중부동산은 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배우자 간, 이 부부 사이에는 서로 소유 명의를 부부 상대방에게 해도 괜찮습니다. 또 종교 단체도 특별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해도 위법이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중은 얼마든지 이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지 마라,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면 위험하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평생 이 부동산 소송만 해왔다 하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제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쓴 그 소송에서 문제되는 이 부동산 쟁점 2권 173쪽에서도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종중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등기를 해서 명의신탁을 할 경우에는 등기 명의자가 되시는 분들은 종중에서 가장 신망받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생전에 계신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등기 명의자가 돌아가시고 자연히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면 명의신탁 관계가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종중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겹치면 상속세와 재산세를 상속인 측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장기간의 그 재산세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이러한 상황이면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은 종중 소유가 아니고 개인 소유라고 해도 되겠구나 라고 마음이 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상속인들이 종중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종중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부동산은 종중 소유이니 종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송 내용은 뻔합니다. 명의신탁을 한 것이니까 그 청구 취지가 피고들은 원고 종중에게 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소송을 제기하죠. 이때 종중이 승소하는 경우가 예상만큼 많지 않습니다. 왜? 판사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을 하니까요. 그럼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여 찾으면 되지 무엇이 문제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중이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해 놨을 때 없어지는 경우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이 마음이 변해서 그 부동산은 개인 소유이지 종중 소유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종중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종중 재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죠. 종중 부동산이 없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명의수탁자 혹은 그 상속인들이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서
종중부동산을 고의로 팔아 넘기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이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받은 제3자는 그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제3자가 설령 자신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실소유자가 아닌 그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이고 실질 소유자는 뒤에 숨은 종중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수했더라도 그 제3자는 소유권을 적법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중에서는 그 부동산을 고스란히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혹시 그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횡령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제3자가 매수인으로서 공범으로 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종중부동산을 고스란히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공범으로 처벌받는 일은 극히 희박합니다. 결국 부동산을 그대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이 그 종중부동산을 팔아먹은 등기명의자, 즉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그 부동산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청구는 할 수 있는데 대개 이러한 경우 그 돈을 다 소비하고 반환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종중부동산이 공중분해되고 만 것이지요. 물론 팔아먹은 등기명의자는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데 형사고소라는 것도 그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나 소용이 있는 것이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형사고소도 소용이 없습니다.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대개 이러한 경우 종중의 임원들은 마음이 약해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중재산이 없어지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경우이죠. 종중재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등기명의자 본인은, 즉 명의수탁자는 마음이 착해서 종중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명의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빚을 많이 지게 되면 그 채권자가 그 등기명의자의 재산을 찾아서 채권행사, 대표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채권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종중이다 라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때 종중에서는 그 부동산을 지키려면 유일한 방법이 그 채권자의 부채를 대신 모두 변제해 주는 것밖에는 없는데 대개의 경우 종중은 부동산은 소유하지만은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날리고 맙니다. 제가 4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와 같이 종중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는데 정확하게는 단언할 수는 없어도 아마 종중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신탁등기를 한 경우 30-4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무리 없이 온전히 그대로 종중 소유로 남아있는 경우가 한 20-30%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중 소유로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몇몇 극성 종중원들이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목숨 걸고 종중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경우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법률이 명의신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이 부동산 실명법은 뒤에 숨은 그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여기서는 종중을 말하죠. 이 종중을 보호하는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가급적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지 마시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 있으면 하루빨리 이를 해소시키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